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공복 운동 효과.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유산소 운동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지방 연소를 극대화하여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의견도 존재하는데 식사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운동을 하면 신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개인의 목표와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운동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1. 공복 운동의 정의와 원리. 공복 운동이란 식사 후 일정 시간 동안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거나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난 후 운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체내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원으로 지방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이론이 있다. 따라서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2. 공복 상태 운동 장점. 체지방 연소. 공복 상태에서는 체내의 글리코겐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는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인슐린 민감도 증가. 공복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어 체내에서 당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르몬 변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같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 이러한 호르몬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욕 조절. 공복 운동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감량에 기여할 수 있다. 3. 공복 운동 시 단점. 1. 호르몬 이상. 운동을 과도한 공복 상태에서 수행하면 신체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저혈당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상하부 뇌하수체부 신축이 자극받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항체 생성이 억제되고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식이 제한으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부족은 면역 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두근 손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주요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각각 고유한 대사 경로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한다.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환되며 이 포도당은 혈액을 통해 신체의 세포에 전달되어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반면 단백질과 지방은 보다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 체내에 저장된 후 신체가 필요로 할 때 이를 연소하여 에너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수행할 경우 혈중 포도당 수치가 이미 낮아져 포도당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연소하여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지만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탄수화물이 부족해져 체내에 저장된 근육에 글리코겐과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서 신체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로 물질과 스트레스 물질이 다량 생성되어 장기적으로는 근육과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3. 운동 수행 능력 저하.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져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때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3. 부상 위험 증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증가하여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5. 보상 심리에 의한 폭식. 운동 전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 하루 동안의 에너지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복 상태에서 아침 운동을 하게 되면 보상 심리로 인해 오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엄격한 식이 조절은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져 체중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공복 운동 시 에너지 사용 방식. 글리코겐 고갈. 공복 상태에서는 체내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감소한다. 글리코겐은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 탄수화물 형태로 운동 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공복 상태에서는 글리코겐이 부족하므로 신체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방 산화 증가.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신체는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는 지방산이 혈액으로 방출되어 근육에서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공복 운동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여 체지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단백질 사용. 장시간의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단백질을 분해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운동 강도가 높거나 운동 시간이 길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르몬 변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대신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등의 호르몬 수치가 증가한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루카곤 증가. 글루카곤은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공복 운동 시 글루카곤 수치가 증가하여 에너지 공급을 돕는다. 아드레날린 및 성장 호르몬 증가. 이들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케톤체 생성. 장시간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간에서 지방산이 분해되어 케톤체가 생성된다. 케톤체는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아침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의 대사 영향. 1. 아침 공복 운동의 대사적 이점. 아침 공복 운동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유산소 운동을 의미한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체내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에너지원으로 지방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의 유산소 운동은 지방 산화율을 증가시키고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공복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용이해져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사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식후 운동의 장점. 식후 운동은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글리코겐이 풍부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을 수행할 때 특히 유리하다. 식후 운동은 또한 소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동은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 효율을 높이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식사 직후에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소화 불량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4. 공복 운동 주의사항. 기저질환, 당뇨병, 저혈압,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공복 운동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운동 강도 조절. 공복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초보자는 저강도 또는 중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 공복 운동을 할 때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 운동 시간 조절. 공복 상태에서 너무 오랜 시간 운동하는 것은 피로를 유발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운동이 적당하다. 영양 섭취 계획. 운동 후에는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여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통해 근육 회복과 에너지 보충을 할 수 있다. 신체 신호에 귀 기울이기. 운동 중에 어지러움,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신체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종류 선택. 공복 운동 시 유산소 운동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근력 운동은 공복 상태에서 수행할 경우 근육 손실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차이 인식. 공복 운동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공복 운동을 잘 견디는 반면 다른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5. 식사 후 운동 장점. 1. 에너지 공급과 운동 성능 향상. 식사 후에는 체내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된다. 식사로 섭취한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운동 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식사 후 운동을 수행할 경우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충분하여 고강도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더 긴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근력 운동과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할 때 충분한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두 근육 회복과 성장 촉진. 식사 후 운동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손상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단백질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운동 후 적절한 영양 섭취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사 후 운동을 통해 체내에 이미 존재하는 아미노산과 영양소를 활용하여 근육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근력 훈련 후에 더욱 중요하며
근육의 성장과 재생을 도와준다. 3. 혈당 조절과 피로감 감소. 식사 후 운동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사 후 혈당 수치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운동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운동 중 피로감을 줄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 후 운동은 매우 유익할 수 있다. 6. 공복 유산소 운동 연구. 1. 연구 배경. 체중 감량과 지방 감소를 위한 운동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유산소 운동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복 유산소 운동과 비공복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연구 설계. 1. 연구 제목. 공복 유산소 운동과 비공복 유산소 운동의 체중 감량 효과 비교. 이 연구 기관 미국 리먼 대학. 대상 총 20명의 여성 참가자. 평균 나이 22세. 선정 기준 건강한 성인 여성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체중 변화가 없었던 참가자. 사방 법론. 1그룹 나누기.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2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공복 유산소 운동 그룹과 비공복 유산소 운동 그룹으로 배정된. 이 시기 제한. 2그룹 모두 하루 섭취 칼로리를 500kcal로 제한. 식단은 균형 잡힌 영양소를 포함하도록 설계된. 3. 운동 프로그램. 주 3회 각 세션당 30-60분의 유산소 운동. 공복 유산소 운동 그룹은 아침 식사 전 운동을 실시. 비공복 유산소 운동 그룹은 아침 식사 후 운동을 실시. 4. 연구 결과. 1. 체중 및 지방 감소. 4주 후 2그룹 모두 체중과 체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함. 공복 유산소 운동 그룹 평균 체중 감소 3.5kg, 체지방 감소 2.5%. 비공복 유산소 운동 그룹 평균 체중 감소 3.2kg, 체지방 감소 2.3%. 5. 결론. 이 연구는 공복 유산소 운동과 비공복 유산소 운동이 체중 감량에 있어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운동 방식이 체중 감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7살 빼고 싶다면 1. 비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 단기적으로 대략 30일 정도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공복에는 혈당 수치가 낮아져 있어 이때 운동을 하면 체내에서 탄수화물이 아닌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영국 글래스고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운동을 한 경우가 식사 후 운동보다 평균 33% 더 많은 지방을 연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상직후와 같이 3-4시간 동안 공복인 상태에서 약한 강도의 운동, 예를 들어 걷기와 같은 활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이 권장한다. 주의사항. 공복 상태에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 몸은 약 60-90분 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도 가벼운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하면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복 운동은 체중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단지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식과 소식으로 몸의 에너지 비축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평소 일반식을 먹고 아침 공복 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질병과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8. 공복 운동 후 식사. 1. 식사 타이밍. 운동 후 30분 이내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재생에 도움이 된다. 운동 후 1-2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신진대사율과 열량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빠른 식사가 권장한다. 이 식단. 운동 후 배고픔이 몰려오는 경우 과일이나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계란, 요거트, 콩류, 고구마, 귀리 등이 좋은 선택이다. 3.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운동 후 1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운동 직후에 반드시 섭취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형성에 효과적이다. 운동을 마친 후 12시간 동안은 근육이 단백질 합성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이 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의 재생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9. 근육 늘리고 싶다면 식후 운동. 식후 운동은 운동 전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몸속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운동 중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탄수화물이 고갈되어 근육의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허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후 근육세포가 분해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필요하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세포의 재생을 도와 근육량 증가에 기여한다. 10. 공복, 운동 부작용.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이다. 이때 신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에서 당을 생성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공복 상태에서 30분 이상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몸은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이나 지방으로부터 당을 생성하는 당신생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1. 당신생 과정의 장점과 단점. 당신생 과정은 체지방이 빠르게 연소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사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암모니아는 간과 콩팥에 부담을 주어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암모니아 처리와 간 건강. 우리 몸은 생성된 암모니아를 간에서 독성이 없는 요소로 변환하여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하는 요소회로를 통해 처리한다. 그러나 장시간 공복 운동으로 인해 암모니아가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간과 콩팥에 큰 부담이 가해져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간은 거의 모든 대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간의 손상은 대사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노폐물 배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일시적으로 뺀 체중은 금방 다시 찐다. 일시적으로 줄어든 지방은 마치 물이 빠진 수조와 같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수조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방이 소모된다. 하지만 아침을 먹게 되면 수조에 다시 물을 채우듯이 몸은 운동 중에 잃어버린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빠르게 지방을 재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근육은 줄어들고 결국 수조에 남은 것은 물이 아닌 찌꺼기처럼 지방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체중 감소가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상호르몬 분비로 인한 근손실. 공복 유산소 운동에 장점이 많지만 그 이면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특히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운동을 할 경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신체는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근육도 분해하게 된다. 이는 근육 손실로 이어져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축적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탄력이 떨어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도 마르기만 한 지방 비율이 높은 몸이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6. 케톤체 생성과 함께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든다. 케톤체 생성과 관련된 내용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나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할 경우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분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 케톤체가 생성된다. 케톤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생성되면 혈액의 pH를 낮추어 산성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태를 케톤산증이라고 하며 저혈압, 복부 통증, 오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 케톤체 농도가 높아지면 구강, 땀, 소변에서 특유의 악취가 발생한다. 11. 결론. 1. 공복 vs 식후 운동. 공복 운동은 단기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데 탁월한 반면 식후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후 운동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개선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즉,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지방 산화에 유리한 반면 식사 후 운동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운동 방식은 각각의 특성과 이점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목표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이 다이어트의 진실.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 모두 체중, 체지방, 그리고 지방을 제외한 체질량의 변화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다이어트에 있어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지속 가능한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3. 혈당 관리의 팁. 식후 혈당이 높은 분들은 식사 직후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산책을 통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은 아침 공복 상태를 피하고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4. 종합. 공복에 가벼운 러닝은 괜찮다. 어떤 방식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각자의 조건과 목적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당뇨와 심장질환 등의 건강상 문제가 없고
과도한 식이요법을 통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공복 운동을 반대하는 것이다. 평소에 일반식을 먹는 분들이라면 고강도 웨이트나 인터벌이 아니라면 공복 유산소는 문제가 없다. 고도 비만으로 건강상 체중을 빼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30일 정도의 단기간 식이요법과 공복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